개념 하나를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오. 인지예비능이라는 건 뭐냐면 뇌의 통장 잔고입니다. 이 뇌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방법 다시 강조합니다. 몸을 열심히 쓰거나 머리를 열심히 쓰거나 사람과 열심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 근력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걸을 수 있는 한계 근력이 있습니다. 대략 선풍기 하나를 틀 수 있을 정도의 60W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내 근력이 아슬아슬하게 61W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누워서 폐렴치료를 받고 나면 그때 이게 하루 누워있으면 1% 정도씩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걷지도 못할 만큼 다리가 빠지게 되겠죠. 다리들이. 그 사람은 걸을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걸어서 근육이 빠지니까 와상으로 갑니다. 침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다리가 튼튼해서 선풍기를 켜는 힘에 1.5배가 있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한 10% 정도 근력이 충이 나도 다시 집에 가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통장 잔고가 충분하면 기업의 통장 잔고가 충분하면 불경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근력의 통장 잔고가 충분하면 그게 이게 예비능인데 어떤 병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뇌의 인지 예비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치매에 걸릴 만큼 머리가 나빠질 때까지의 기능, 뇌의 기능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I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평생 동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 통장 잔고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뇌용색이 오거나 알츠하이머 병변이 생겨서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치매가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뒤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도배산이 어렵고 또 가스레인지 불 켜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각도를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플라스티시티, 가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뇌의 기능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라고 해서 80대에도 젊은 사람들과 거의 인지기능 차이가 없는 분들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 연구들 보면 실제로 평생 동안 현역 마인드로 액티브하게 활동한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뇌가 쪼그라들지도 않고 또 심지어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뇌의 기능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치매를 예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면 치매에 빨리 걸린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제가 그걸 AI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고위공무원이에요. 연금이 빵빵하게 나와요. 그리고 고위공무원이라서 은퇴 이후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거나 허드렛일 같은 거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하기 싫으시고 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댁에 계시면서 TV 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당연히 세 가지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게 일본의 교장 선생님이 치매에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화단을 가꾼다거나 밭농사를 하는 그림이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근데 결국에 무슨 일을 하게 간에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 현금 흐름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한테 현금 흐름이 떨어지면 대략 4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드린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순환으로 내 수명이 늘고요. 치매와 노쇠가 예방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선순환 효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2, 3, 4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버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도둑놈 신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의할 때 이 얘기를 하다 왔는데 다른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3이 끝나고 나면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하려고 한다. 전 세계 굉장히 우리나라 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입시 때문에 지쳐서 그렇겠죠. 사람은 결국에 세 가지 의미에서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면 결국에 죽는 겁니다. 몸이 편하면 안 되고요. 머리가 편하면 안 되고 마음이 편할 겨를이 없습니다. 세 가지가 편하면 결국에 치매가 빨리 오고 노쇠가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평생 동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생 학습을 하면서 내 뇌의 성능을 높이고 나의 내재 역량을 증가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치매 예방과 노쇠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지 되는 것이고 편하게 살겠다고 점점 더 이렇게 눕고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될수록 더 빨리 가속노화가 되는 거예요. 두근동심보를 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젊어서 돈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 그리고 가로 열고 건강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신문에서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국민 이전 개정이라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7세부터 흑자를 냅니다. 태어나서 대부분 부모 돈 쭉 내고 나라 돈 쭉 내다가 27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뀌어 돈 좀 벌어요. 그러다가 보통 한 61세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적자 인생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양으로 플러스로 유지를 하시면 61세는 훨씬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훨씬 더 뒤로 미룰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영원히 100살까지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자 시기는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거는 사실은 저는 20대, 30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요새 한동안 스시 오마카세가 엄청 유행했고 작년까지는 명품이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소비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 특히 위치제,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들에 돈을 쓰게 만들거나 또는 그냥 SNS에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거나 어디에 가서 자랑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소비 자본주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 초반 이런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인여가 가장 많을 때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따가 나오는 이 그림에서 젊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건강을 낭비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꼴이죠. 이 얘기 일단 다시 할게요.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볼 게 이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건 결국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것들, 도파민을 주는 것들, 소유물들, 돈, 향락, 쾌락, 물건 이런 것들, 그리고 SNS가 주는 즐거움들, 도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화병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탐진치라고 그러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 치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에 사람한테 도파민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그 밑빠진 독에다가 때려 넣으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하게 자기, 셀프, 내 몸과 마음을 파괴시켜가면서까지 술을 하고 또 가속노화 음식을 먹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첫 번째, 결국에 고가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원하는 거는 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연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화병이 되고요. 화병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재밌는 건데 즐거움은 반대급부의 고통을 낳습니다. 혹시 뭐 도파미네이션 같은 다른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건데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단순당과 정제호르몬에 의해서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 인슐린을 맞고 혈당이 떨어지는데 그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는 이전 기저치보다 더 깊숙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갑자기 틱톡을 보거나 또는 SNS를 열심히 해서 즐거움을 많이 얻었다. 도파민을 내가 많이 얻었다. 또는 술을 막 마셔서 도파민을 얻었다. 그 이후에는 불쾌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반대급부로 처음에 올라간 즐거움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수준까지 불쾌를 얻게 되고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을 얻는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즐거움의 양은 줄지만 불쾌의 양은 점점 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움을 쫓아가는 활동, 남과 비교하면서 즐거움을 더 늘리려고 하는 활동들은 그 사람을 화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술이거든요. 우리가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술을 이렇게 주사를 양해해보면 양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한테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한 소주 2병 반 정도를 양한테 주사를 해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이 독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의 씨앗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행동들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스트레스를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제가 아까 전에 노화 속도 올린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암도 만들 수가 있고 가속 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 체형도 ET처럼 만들어요.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는요,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우울, 불안을 만들어요. 그런데 수면장애, 우울, 불안은 언제 생기냐면요, 스마트폰 SNS를 너무 많이 보면 생깁니다. 스마트폰 SNS 많이 하면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안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 화병의 씨앗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쾌락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밤새고 나면은 음식 막 땡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맥주 땡기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원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튜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 맹수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맹수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맹수에서 도망쳐 달려가야 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열매 같은 걸 급하게 따먹어야 됩니다. 식욕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따먹은 열매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전합니다. 기상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달릴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쓰느냐? 근육을 녹여요. 근육을 녹여서 그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녹이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오게 되면 점점 팔다리 근육은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술배가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는 게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화병이 걸린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비상시국이거든요. 이때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면역세포를 조용히 잠재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가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를 청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만병의 씨앗이 되고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노화성도는 빨라지고 사람을 삭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무슨 고부 갈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 또는 남들과 비교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사실은 화병의 씨앗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 부분에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의 목표가 결국에는 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what matters, 나에게 중요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수정하려면 반드시 이 인간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의 보상 시스템은 결론적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1억, 2억, 4억, 8억, 16억 점점 늘어나도 처음에 1억이 2억 될 때의 즐거움과 16억이 32억 될 때의 즐거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어요. 적응하는 특성 때문에. 반대로 내가 어떤 즐거움을 쫓는 것을 자극을 16이 필요하다가 8, 4, 3, 2, 1 이런 식으로 내가 쫓는 자극을 점점 줄여나가면 사실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적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비슷한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약도 하시죠. 이런 것들이 내 가성노화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의 에고, 내 자아가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 결국에 영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자극을 주면 줄수록 그 에고는 더 활활 불타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내 건강이 파괴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불필요하게 자극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건강한 정도의 자극을 유지하면서 충만한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너무 좋은데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젊어서 방탕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히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한다. 상당히 좀 재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노화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 60년, 7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제로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고 일정 시점에 고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몰래 봤더니 실제로 젊은 시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누워서 잘 즐기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대사 과잉을 많이 만들면 그게 결국에 고장나는 시점을 땡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볼록하게 30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면적이 저 면적은 정해지는 거예요. 저 면적을 내가 가속 노화 생활을 하면서 빨리 땡겼으면 생애 전환기가 빨리 와요. 어떤 사람은 50대, 40대 후반. 북한 김정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벌써 왜 심장에 막 스텐트 넣고 하잖아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가속 노화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젊어도 노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경박단소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면, 근데 지금 경박단소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도 결국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제가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노쇠의 기간은 훨씬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느리게 나이 드는 삶이에요. 느리게 나이 드는 삶은 청년기, 중년기, 초기 노년기의 경박단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케로가 말했던 지혜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화과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인드 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이 개념을 알게 되면 30대, 40대, 50대에는 저 과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생애전환기가 지난 분들, 70대 되신 분들은 오히려 근감소와 쇠약을 막는 방향으로 몸을 보호하는 방향, 근육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젊어서 상심과 즐거움은 당연히 첫 번째 노쇠와 치매를 만들어요. 왼쪽 그림처럼 또 다 AI가 그린 건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저렇게 술 마시고 즐기면은 노쇠와 치매가 일찍 온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처럼 경박단소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20억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의 탕진과 즐거움은 몸 건강과 그리고 재정적인 건강을 모두 다 포탄낸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4번은 건강한 장기적 안목에서 자산과 건강 관리하는데요. 여기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심리적인 특성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죠, 오류. 첫 번째, 사람은 좋은 느낌과 연관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분들 또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잘 이용할 겁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의 디톡스 주스나 또는 뭐 천연 비타민, 굉장히 막 그런 금박을 입힌 막 병에 들어있는 막 그런 몸에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으면 수명이 늘 것 같잖아요. 안 듭니다. 전혀 안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값만 비싸고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장기적으로 살고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24개월 이상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본능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는 일단 평균 수명이 30년이 안 됐고요. 당장 다음날 내가 맹수한테 먹혀서 죽을지 안 죽을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리 어떤 조금 더 고통을 받으면서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돈을 미리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간은 못하게 되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빠르고 편하게 되는 것을 쫓으려고 합니다. 이게 투자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몸의 운영 시스템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 또는 이 세상의 운영 시스템이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2021년 6월 정도를 떠올려 보세요. 2년 반 전에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았죠. 그죠? 다들 오른다고 생각했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오른. 하지만 그때 이후로 계속 어떻게 보면 지방부동산 내리고 있죠. 사이클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젊은 시기와 나이 든 시기의 건강관리 요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에 빠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60대 후반에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생애전환기 지났어요. 그때부터는 새끼 잘 영양사가 단백질, 식이섬유, 복합탄수화물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시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하셔야 될 건데 간헐적 단식하시면서 2만 보씩 걸으시면서 막 한 달에 2kg씩 살을 빼십니다. 그 결과는 굉장한 그 손실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다 그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운영 시스템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악을 하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편하고 싶어합니다. 도둑놈 싶어가 있습니다. 먹어서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투자업계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농담이 있어요. 마이클 조단을 먹으면 농구를 잘하게 될까? 라는 거죠. 마이클은 농구 선수잖아요. 농구 선수를 잡아먹으면 농구를 잘하게 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절에 있는 성분의 영양제를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피부에 있는 성분의 영양제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위장에서도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 또는 탄수화물 단위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과가 없어요. 몸에 들어가면 다 그냥 고기 조각 먹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가지고 오시면 어르신들한테 일단 남은 건 드시는데, 그리고 오메가3 칼로리 나오는데 1g당 9칼로리인데 그래서 비싼 돈은 뭐 아깝지만 유감이고 다음번부터는 그냥 그 돈으로 고기 사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됩니다. 편하게 먹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을 믿고 싶은 오류, 다다익선의 오류라고 하는데 비타민C 1g, 2g, 4g, 8g, 16g 무조건 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모로결석도 생길 수 있고요. 좋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모든 게 대부분 게 좋은 상한선이 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선악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비싸게 뭐 코큐테닌이 뭐니 뭐 글루타사이온이 요새 엄청 인기죠. 효과 없습니다. 우선 자 우리 몸에 ROS라고 해서 활성산소는 해로울까요?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활성산소는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오토파지라고 해서 단백질 쓰레기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기전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권장되는 만큼의 운동도 안 합니다. 운동 부족이에요. 활성산소가 부족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약으로 항산화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으로 고용량 항산화제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암 발생이 증가된다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산화제 무조건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건강한 활성산소가 부족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디냐? 피부입니다. 피부가 예외라서 여름에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바르세요. 피부는 활성산소를 자외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건 필요한데 그거 말고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사실은 대부분 부족하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미 충분한 영양소는 더 섭취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족한 거는 잠, 운동, 머리 비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잉으로 자극을 받고 과잉으로 음식을 먹고 너무 움직이지 않고 우리 몸이 원시시대에 설계된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잠이 부족해서 필요하고 운동을 안 해서 필요한데 그거를 영양식품을 먹어서 해결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소라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영양제가 더 들어온다고 해서 맞을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2021년 부동산 얘기 잠깐 했는데 사람이 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건축을 안 하고 나이가 들면 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급한 마음이 들게 되면 또 짧게 생각을 하니까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하고 나쁠 때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경제적인 내재 역량, 나의 심리적인 내재 역량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귀가 두꺼워지고 남이 하는 소리도 잘 걸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도 쉽게 빠지지 않게 되는데 사람이 번뇌가 많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고 의식순위 떨어지게 되고 가속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귀가 얇아지면서 사기꾼들한테는 더 잘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사기라는 거는요, 이 6가지 오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 사기꾼들이나 마케터들은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내면 노력 없이 요술처럼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려요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건강과 투자 모두 사기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홍콩 ELS 문제되고 있죠. ELS 드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거 좋아해요.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없는 거, 평소에
그대로 예를 들어 한 달에 0.1%씩 꾸준히 오르는 거 좋아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안전한 거는 대개는 블랙스완이 오면 쭉 틀어서 약간 속되게 말하면 뚝배기가 깨집니다. 와장창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생각하실 때 건강관리가 내가 콩만 먹고 채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매일 2시간 걷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쿨로 샤워하고 무슨 그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 게 건강관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굳이 내가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어떤 중용이라는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 주변으로 건강한 변동성,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요. 술도 한잔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날은 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운동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변동성 속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장기적으로 내 건강 상태와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더 건강한 방향, 중용의 삶을 지향,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지만 그 장기적인 방향이 더 좋아지는 장기적인 이평선이 올라가는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동성을 받아들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관리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는 억지로 찍어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으로 억지로 식단을 하시거나 내가 배가 쫄쫄 내가 굶어가면서 억지로 막 스트레스를 배를 골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거는 올바른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유가 있고 폭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은 저버렸는데 그 달을 보다 손가락만 나는 분위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장수마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즐겁게 술도 마십니다. 맛있는 것도 있고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어요. 항상 즐겁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인 삶의 흐름이 건강이라는 중심점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즐겁게 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즐겁게 살면 7.5년 더 살아요. 7.5년 살면은 그 7.5년은 거의 담배 한 갑, 7.5년 더 만들어내려면 담배 한 갑 피던 사람이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즐겁게만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앞으로 건강 관련해서 특히 뭐 안 걸리신 분들이나 불치병 걸린 분들은 이런 접근을 옆에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다더라, 효험을 받다더라, 뭐 즙도 막 많이 드시죠. 뭐 비법도 있고요. 뭐 비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자 요새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뭐 비딩방도 있고 투자도 뭐 일주일 만에 100%씩 오른다고 그러고 비밀 정보에서 5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런 거 문자 몇 번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사기꾼들이고요. 이런 것들 피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운전치기나 하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부자 시스템만 유지하시고 자산 지키시기만 하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한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사고방식을 점점 더 길러 나가시면 됩니다. 식사 강박적소하고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운동, 번뇌를 줄이고 중용을 하고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요. 일부는 모험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 오버레버리지를 쓰지 않아서 빚을 너무 많이 내지 않아서 회복 탄력성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런 버핏도 이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성을 약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처음 실천하려면 약간 힘이 듭니다. 이거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는 거랑 비슷해요. 참고로 저는 위에 올라갈 때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계단 오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면 할수록 계단 오르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근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계단을 오르는 게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강관리와 투자는 전부 다 같은 원리입니다.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내재 역량이 좋아지고 그럼 난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내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들지만 저는 이걸 그래서 편안한 불편함이라고 해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은 잠깐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내가 삶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시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부자 시스템과 나의 내재 역량의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내 부자 시스템이 갖춘 경제적인 여유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막 옆집 사람이 삶을 살면 배가 아픈 그런 스트레스 상황, 학력, 분노, 무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줄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면 내 경제적 자원, 내 돈을 더 나은 곳, 내 건강과 내 재정량을 증진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재정량이 높아지면, 충만해지면 결국에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좋아지니까 미래의 비용 지출, 아까 제가 20억 플러스 알파 그게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그럼 나는 더 큰 부자가 돼요. 이렇게 선순환이 뱅글뱅글 돌면은 그 복리 효과가 점점 더 커져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 부자가 안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금도 10억이 생기게 되고 자산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100세가 되는 동안 즐겁게 사회 참여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부자를 바라보는 생각, 내 재정량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80대, 90대가 되셔도 부자인 상태로 사회에 참여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장기요양법이 필요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그 이후의 분들이 20년 됐을 때, 20년 후에 다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이 3배나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출산이 심해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중위연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활력은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게 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뭐랄까 20년, 30년이 지나도 이제 부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픈 기간, 찐 노년의 기간을 굉장히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잃지 않고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노년이고 진짜 부자 노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약입니다. 부자는 현금 흐름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 나갈 구멍과 돈 들어올 구멍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젊어서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고 평생 역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금을 만드시고 건강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과 건강을 관리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됐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내 위치가 생애 주기에서 어디에 위치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먹고 움직이고 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나온 책입니다. 새로운 나온 책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전에 2권의 책을 제가 썼는데 조금 뭐랄까 이전 책들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구체적으로 손을 잡고 제가 봐야 되는 건강이라는 달,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건강이라는 달을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좀 책에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매뉴얼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느리게 나이는 습관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보시면 실제로 그런 부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한 습관을 만드셔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알려주신 전혜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미리 사전에 질문하신 질문지가 있는데 2-3가지 정도만 교수님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노인도 운동하면 다시 근육이 살아날 거라는 질문인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희 영산병원 팀들이 평창 지역에서 금감수증이 실제로 있는 분들을 모시고 6개월 동안 운동 프로그램을 들여봤는데 대략 10년에서 15년어치의 신체 기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회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은 살아납니다. 잘 관리하시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특히 노년기 60대 이후에 뭔가를 드시고 싶다 하시면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칼슘 드시고요. 그건 약으로 드시는 거고요. 건강기능식품 입장에서 드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꼭 드셨으면 하는 건 단백질. 단백질은
세계 전환기 이후에는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꽤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 조사해 보면 굉장히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서 굳이 챙겨 드신다고 하면 단백질 보충제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계란 2개 정도 더 드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부터 꼭 관리해야 하는 건강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노화 속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 관리를 다면적으로 하시면 될 건데 먹고 마시고 쉬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예,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혈압이 높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속상하네요. 예, 혈압약을 드시는 게 일단 혈압은 정말 유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 드시면 될 것 같고 수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나 수면.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코를 많이 고는 분이라면 수면 다운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산의 노년내과 개설된 병원, 은평성모병원에 가시면 노년내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노년내과에서 트레이닝 받으시고 호흡기내과 선생님이신데 노인의학 클리닉, 그다음에 일산차병원에 가면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노인의학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산에 2군데나 있네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까요? 네, 한 분만 그러면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 지금 건강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운동 위주로 이렇게 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면 부족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좀 높아요. 약 처방을 받아야 될 정도다. 근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약 처방을 안 받고 나름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진행하면서 오메가3는 제가 먹어야 된다 해서 먹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메가3라든지 이런 약 처방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영양제는 드시고 싶어 하는데 스타틴은 드시기 싫어하세요? 이게 되게 정말 신기한 게 제 외래 오시는 분도 똑같은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스타틴을 드세요. 스타틴도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용량의 스타틴은 영양제고 수명 증가로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유튜브에 음모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스타틴을 사용을 하면은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이 되고 심장 질환부터 모든 것들이 예방이 되는데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스타틴 드시기를 싫어하는데 꼭 공통되게 스타틴을 드시기 싫은데 영양제를 드시고 싶고 뇌영양제 같은 거는 드시고 싶다. 오히려 뇌영양제 콜린 알코솔레이트 같은 게 부작용은 스타틴보다 훨씬 많거든요. 오메가3는 LDL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 별로 없어요. 그냥 고지혈증은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개선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드십시오. 고지혈증이 있는데 스타틴을 안 드시겠다고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질 수치가 충분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영양실조가 되시거나 치매가 만약에 말기가 되시거나 아니면 또는 암 걸려서 또 식사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결국에 지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수치 높은 거는 내가 잘 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고지혈증은 잘 관리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다음 관련해서 간 기능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돼서 불구하고 먹어야 되나요? 일단 매우 드물고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 효과일 수도 있어요. 실제 연구를 해보면 스타틴과 위약 간의 근육 통증도 제가 절대 잘못하고 다르는 건 아닌데 스타틴과 스타틴이 아닌 위약 간의 근육통의 여부는 거의 없고 굉장히 드물게 수백만 명에 한 명 생기는 건데 HMG COA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오토 안티바디라고 해서 류마티스적인 질환에 의해서 스타틴 사용한 후에 근육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백만 명에 한 명이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또 스타틴 사용하면 근육 효소를 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스타틴 중에서도 근육 부작용이나 또 간 손상 부작용이 적은 스타틴, 신경 스타틴이 많이 나왔고 최소 용량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타틴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틴 이게
유튜버 뷰수가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거부감이 심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거는 근거가 없고 이제 오히려 이게 스타틴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마치 제약 의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 아닙니다. 이런 교과서적인 굉장히 또 다른 예전에 그 저지방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이거랑은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스타틴은 절대로 2차 예방, 2차 예방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교육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계기로 앞으로 미리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시고요. 네, 저희가 입장할 때 드린 가방 안에 저희 설문조사지가